그들은 배신했다. 8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저버리고 등을 돌렸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일어설 때가 되었다며 기술 자립을 외쳤다. 한국은 항의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기다렸을 뿐이다. 배신한 나라는 곧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엔진은 400m도 달리지 못하고 과열되었고 15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되었다.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정한 무기는 K9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술을 넘어선 신뢰와 헌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2024년 그들은 다시 손을 내밀었다. 뻔뻔하게도 도움을 청했다. 놀랍게도 한국은 그 손을 다시 잡아주었다.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이것은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벌어진 실화다.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치에크 노박입니다. 32세의 폴란드 기계공학 엔지니어로 지난 10년간 한국과 K9 기술이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과 깊은 문화적 이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정으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2014년 바르샤바 공과대학교를 갓 졸업한 22살의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햇병아리 엔지니어였습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죠. 서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고 솔직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 기술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심지어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저는 크라쿠프에 위치한 HSW 폴란드 방산공사에 신입 엔지니어로 입사했습니다. 폴란드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미래를 책임질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처음 배정받은 프로젝트는 WGT-4라는 자체 개발 차체였는데 이미 15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있는 회사 내에서도 악명 높은 문제작이었습니다. 선배들은 늘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고 테스트를 할 때마다 어김없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했습니다. 마치 저주에 걸린 프로젝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에크, 이 차체 설계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봐.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나는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말이야. 제 직속 상관인 얀 선배는 마치 습관처럼 저에게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밤새워 설계도를 뜯어봐도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과서적인 지식에만 갇혀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간과했습니다. 어쩌면 경험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후 저는 엔지니어로서의 제 커리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14년 11월 WGT-4 차체에 영국제 AS90 포탑을 장착한 크라프 자주포의 대망의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해외 각국의 유력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한 매우 중요한 행사였죠. 저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155mm 포가 굉음과 함께 불을 뿜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포효하는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체가 있는 힘껏 발버둥치는 짐승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체 곳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대학교에서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포의 정확도는 엉망이 되었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자주포는 멈추는 대신 엉뚱한 방향으로 맹렬하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안전을 위해 황급히 차체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로만 하는 공부로는 진정한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차체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처참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무능한 집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에 대한 깊은 자괴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2015년 2월 회사 내부적으로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한국의 K9 썬더 차체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 저는 한국이 자주포를 생산하는 나라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긴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었어.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반문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세상은 넓고 놀라운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 법이야. 게다가 삼성이나 LG 제품들 퀄리티가 어떤지는 자네도 잘 알잖나. 분명 K9도 굉장할 걸세.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서구, 특히 유럽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의구심은 정확히 한 달 후 완전히, 그리고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2015년 3월 드디어 K9 썬더 차체가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육중한 K9의 위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하역 작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공장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러에 실려온 K9 차체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까지 상상해왔던 그 어떤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잘 조련된 맹수처럼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차체는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이나 매달려왔던 WGT-4와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정교함이 느껴졌습니다. 용접 마감 처리 하나하나, 볼트와 너트의 정렬 상태, 심지어 차체 표면의 미세한 질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마치 종교적인 경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웠던 것은 그 다음 순간부터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진들이 서둘러 크라프 포탑을 K9 차체에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기다려온 연인처럼 두 부품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이건 정말 마법과도 같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기술진들은 사전에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크라프 포탑의 모든 기술적 사양과 특징들을 철저하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9 차체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폴란드 포탑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설계를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놀라운 선견지명과 철저한 준비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노하우를 넘어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운명의 시험 발사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4개월 전에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혹시 또다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K9 차체에 장착된 크라프포가 굉음과 함께 155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9 차체는 놀랍도록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는 K9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옆에 서 있던 얀 선배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개월 전 우리 모두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악몽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무엇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저에게 더 큰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 4월 K9 기술 이전을 담당하기 위해 한화 시스템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성호 과장님은 저에게 그 누구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이셨던 김 과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김 과장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투른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헐로 미스터 김. 임 MACIK 노백. It's a pleasure to meet you. 그러자 김 과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폴란드어 발음으로 제게 답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치에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오신 분이 저렇게 완벽한 폴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걸까? 나중에 김 과장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폴란드 파견을 결정받은 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틈틈이 시간을 쪼개 폴란드어를 독학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놀라운 성실함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폴란드라는 나라와 폴란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애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김 과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진정한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을 통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온 기술자들은 주로 이론적인 설명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님은 언제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치에크, 이론은 그저 출발점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 온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현장의 경험이지. 그는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언제나 사무실에 앉아 자료만 들여다보는 대신 즉시 작업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그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 정신을 배우며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의 작업 노트를 몰래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본 것처럼 세밀하고 꼼꼼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노트를 통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기술을 연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뇌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이 되었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토 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각국의 최첨단 자주포들이 혹독한 성능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시저, 미국의 펠러딘. 모두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각 나라를 대표하는 걸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환경 속에서 K9 차체 기반의 크라프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질척거리는 진흙탕을 횡단하는 기동성 테스트에서 다른 자주포들이 쩔쩔매며 꼼짝도 하지 못하는 동안 K9은 거침없이 진흙탕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치에크, 자네도 똑똑히 봤겠지?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힘이야. 김 과장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폴란드 사람이면서도 한국 기술이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2017년 어느 날 저는 드디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과장님과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한국 기술 문서들을 원문으로 직접 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한 한국어 인사를 김 과장님께 건넸을 때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 마치에크. 자네 한국어 공부하는 건가? 정말 대단하구만. 김 과장님의 칭찬에 저는 더욱 힘을 내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려운 언어였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김 과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한국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치에크라는 폴란드 이름을 한국어로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저의 진정한 모습을 담은 의미 있는 이름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 자네는 성실하고 늘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니 성이라는 이름이 어떻겠나? 성실할 성의 뜻 의자를 써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대하라는 뜻이지. 그때부터 저는 한국 동료들에게 성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이 정말 제게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어가는 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겨울, 김 과장님의 부인께서 폴란드를 방문하셨는데
직접 담근 김치를 한가득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맛보는 김치의 강렬한 맛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김치라는 건가요? 정말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감탄하자 김 과장님의 부인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김치를 만드는 비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 가족들 모두가 김치를 즐겨 먹습니다. 심지어 제 폴란드 친구들에게도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곤 합니다. 이제 김치는 폴란드에서도 한국의 맛과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지만 2020년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멈춰섰고 국경이 봉쇄되었으며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기술진들은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저는 큰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김 과장님과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떠나기 전 저를 따로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성희야,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가족이야. 무슨 일이든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하게. 나는 언제나 자네 곁에 있을 걸세. 김 과장님이 제 손에 쥐어주신 작은 태극기 배지를 저는 지금도 항상 가방에 달고 다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배지를 보면서 김 과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떠올리곤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비록 얼굴을 직접 마주볼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회사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기술 자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부 경영진들은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지원 없이도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주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기술 덕분에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는지 뻔히 알면서 왜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걸까요? 마치 이제 우리도 스스로 일어설 때가 되었어. 지난 8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잖아. 몇몇 동료들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김 과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 기술의 깊이와 섬세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우리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오만함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2023년 초 독일의 유명 방산업체인 라인메탈과의 야심찬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며 이번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유럽 기술에만 의존하려는 그들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드디어 야심차게 준비했던 첫 번째 시제품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 강력해 보이는 화력,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자장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행 테스트에서 시제품은 단 400m도 채 달리지 못하고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버린 것입니다. 굉음과 함께 시제품은 그 자리에 멈춰섰고 하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8년 전 WGT-4 실패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신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한국 기술진과의 개인적인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과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나. 이번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을 걸세.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기회가 찾아올 거야. 하지만 김 과장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 시스템.
기술진들이 모두 폴란드를 떠나 한국으로 철수한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철수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 과장님과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기술진들이 철수하는 날, 저는 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과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저는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에크, 자네는 분명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걸세. 끈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네. 김 과장님이 폴란드를 떠나신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삶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이 제 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기술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독자 개발을 고집했던 유럽산 차체 프로젝트는 예견되었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과열, 궤도 시스템 불안정, 전자장비 오작동.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김 과장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우게. 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소중한 파트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중반 회사 내부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상사에게 간절하게 건의했습니다. 저를 협상팀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저는 지난 8년 동안 한국 기술진들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고 한국어에도 능통합니다. 저는 한국 기술의 장점과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인정하여 마침내 저를 협상팀에 합류시켜 주었습니다. 2024년 9월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한화시스템 협상팀이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공항에서 김 과장님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저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김 과장님!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김 과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이쿠 마치에크. 정말 몰라볼 뻔했네. 훌쩍 키가 컸구만. 1년 만에 다시 만난 김 과장님은 여전히 따뜻하고 푸근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열정적인 모습이셨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저는 통역 역할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자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때 김 과장님과 한화시스템 협상팀은 우리를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파트너가 아닌 우리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려주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말 극적인 타결 끝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이나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50대 50 파트너십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저는 차세대 K9PL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의 폴란드 측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2살의 젊은 엔지니어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저를 믿고 이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신 회사 관계자분들과 지난 8년간 저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김 과장님께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현재 저희는 차세대 K9PL 자주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폴란드의 실전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입니다. 특히 AI 기반의 화력 통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은 여전히 제 최고의 스승이시자 이제는 진정한 동료이자 더 나아가서는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최근 HSW에서는 한국어 공부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퇴근 후 시간을 쪼개 한국어 학원에 다니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고 한국 음악을 듣는 동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회사 차원에서 성대한 한국 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등 다채로운 한국 음식을 맛보며 폴란드 직원들은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김 과장님께서는 직접 요리 강사로 나서시어 직원들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치에크, 한국 음식 맛이 어떤가? 입에 맞나? 김 과장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능숙하게 대답하자 김 과장님과 제 동료들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문화 교류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HSW에 갓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김 과장님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전수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 정신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김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소중한 말씀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신입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제게 찾아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 회사의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지금도 김 과장님과 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물론 서로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김 과장님의 딸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등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가족과 같은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김 과장님께서 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머나먼 한국에서 폴란드까지 직접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폴란드까지 오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를 위해 기꺼이 먼 길을 찾아주시겠다는 김 과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제 약혼녀 역시 김 과장님을 직접 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난생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진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활기찬 문화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김 과장님께서는 서울과 부산의 유명 관광지들을 추천해 주셨고 한화시스템 창원 공장도 견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K9 자주포가 탄생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김 과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가르침, 한국 동료들의 성실함과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시작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제가 얻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저는 지금 폴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어로 꿈을 꾸고 한국 음식을 즐겨 먹으며 한국 친구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과장님과 같이 제 인생의 멘토이자 스승이자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실 분을 만났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폴란드와 한국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기술 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K9PL 자주포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신 한국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폴란드의 젊은 엔지니어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성호 과장님, 이 글을 혹시라도 읽으신다면 과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좋은 스승님이자 친구로 제 곁에 남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사랑하는 폴란드 친구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넓게 보세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K9이 제게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분들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김 과장님께 배운 한국 속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지요. 2014년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젊은 엔지니어였던 제가 지금은 존경하는 김 과장님과 사랑하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고진감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심장은 K9의 엔진처럼 강력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그 심장은 폴란드에서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한국. 지금까지 마치에크 노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